자, 이번에는요, 글로벌 인터뷰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지난주 저희 금요일 날 네.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를 대표님께서 딱 해주셨어요. 네. 그날부터 피지컬 AI가 난리가 났어요. 반도체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무슨 일이죠? 이선엽 효과인가요?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타이밍 딱 맞게 그날부터 관련한 종목들이 다 그렇게 사실 시세를 내죠? 시장이 무엇을 보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건데 네네. 저는 며칠 전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고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AI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클 거다라고 봤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그런 어떤 그 효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예. 타이밍이 너무나 뭐 이런 게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우리 3프로 TV 많이 보신 분들이 투자하셨나? 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제 대표님은 그 전부터 뭔가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는 피지컬 AI 쪽에 있어서의 뭔가 주가의 움직임이 보일 만한 시점이 맞습니다. 도달했다라고 보셨던 예. 거군요. 그럼 어떻게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자면 지금의 상승은 이제 한 1월 달에 한번 CS 이후에 있었던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시세를 예. 단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좀 계속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인가요?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흐름은 아닐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긴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제 뭔가 이제 보다 더 큰 그림이 그려지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그동안에 봤고 네. 또 뭐 지금도 좋고 이런 어떤 많은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투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더 성능을 좋게 만들까? 그쵸. 우리가 쓰기 좋게 만들까에 대해 포커싱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또 어디다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증시가 크게 움직일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동안은 워낙 이 투자와 관련돼서 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매몰돼서 그런 것들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실제 반도체보다 더 많이 오른 업종들도 은근히 많다라는 거죠. 의외로 전력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보다 더 많이 올렸고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전력이 없으면 아예 이게 안 되는 상황들도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뭔가 딱 뭐 두 종목만 가지고 뭐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 놓치는 게 너무 많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추가 수익을 거두는 걸 거고 또 지금 뭐 반도체 좋긴 한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싸다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절대 가격을 보시는 분 입장에선 여전히 이게 되게 이제 손이 나가기가 굉장히 마뜩치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이 필요한데 문제는 주도주를 벗어나서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계속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유 중 하나는 전력 관련한 종목들 그래 좋긴 한데 밸류가 너무 좀 비싸서 그렇죠. 내가 이걸 예.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반도체를 사는 분들도 있고 로봇 관련한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작은 종목 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래 좋기는 해. 뭐 밸류도 보니까 현대차는 싸. 근데 아직 실적이 찍히지 않잖아라고 해서 반도체를 결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 시선을 이제 로봇 쪽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보긴 해야겠네요. 지금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장은 우리가 지금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큰 시장이에요. 보통 우리가 보면 지금도 아까 뭐 운동화 얘기를 뭐 하고 그러셨지만 네. 그런 사이즈 정도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일반적인 강세장 시장 또는 이전에 봤던 시장에 비해서도 곱하기 몇 배가 되는 시장이에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항상 이런 큰 시장에서는 공통점들이 있는 게 실적주만 오르진 않는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99년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네. 99년에도 사실 닷컴 버블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꿈이 작용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역사상 인터넷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게 99년이었는데 네. 결국 거기서 모든 꿈은 드림은 어디가 있었냐면 그래 좋아 인터넷을 되게 우리가 까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걸로 뭘로 돈 벌 거지에 한 고민도 그때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인터넷 관련해서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롬 기술이라는 회사가 이걸로 인해서 흔히 얘기해서 국제전화 공짜로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사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르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가 인터넷은 많이 깔리지만 그것으로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할 거지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뭐 인터넷이 확장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실제 수익 모델을 찾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지만 궁극적으로. 근데 지금은 수익 모델이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때와는 다른 게. 자, 투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익 모델에서 일단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피지컬 AI라고 젠슨왕도 얘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서는 확실한 수익원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AI 그 비서, 그렇죠?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된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AI 에이전트는 투자 규모도 너무 심각하지만 또 역시 이제 우리가 하는 경쟁도 치열하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99년에 비해서 생각보다 무엇으로 돈을 벌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게 드림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시장에서는 그래서 둘로 나뉘어요. 앞서도 말씀을 잘 주셨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인프라와 관련된 실제 실적이 나오는 실적주와 향후에 이런 어떤 판들이 깔렸었을 때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드림을 가진 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서 나중에 시간을 두고 버블이라는 걸 형성을 하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실적이 꿈을 이기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물론 네. 반도체도 많이 못 이겨요. 했지만 예. 어떤 게 왜 꿈은 실적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측정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좋긴 하지만 거기까지인데 드림은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죠. 어느 정도 내가 꿈을 꿔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줘야 될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실적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 저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주라고 얘기하는 게 그다음에 그러라고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다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림이 실적을 이긴다. 아니 정확하게 실적이 드림을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버블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실적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근데 그 바뀔 세상에 대해서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유동성이나 투자자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건데 그 선택을 해주는 과정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다 그게 합의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사회 나가서 로봇이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다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럼 바꿔 얘기해서 로봇이 앞으로 우리 생활에 빠르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이견이 없으시죠? 아, 그럼요. 밖에 나가보면 이미 알고 있고 TV를 통해서도 또 최근에 박람회를 통해서도 로봇이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불과 한 3, 4년 전에는 이런 거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이런 취급이었었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뭐 로봇 언제 되겠어? 야, 그 정도 가지고 될 수 있겠어? 라는 게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죠. 이 정도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일단 먼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에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뭐 피규어가 공장에서 뭐 이렇게 단순 작업하는 거를 열 몇 시간 하는 걸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는데라는 우려를 이미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우리 현대차라든가 여러 노조에서는 노조 합의 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죠. 나중에 로봇이 되면 로봇 쓰지 말고 사람 쓰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분들께서 그렇게 느끼고 있을 정도라면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나중에 그러면 이 로봇으로 돈을 벌게 되면 많이 벌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가 측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한 가지는 확실하죠. 정말 크죠. 와, 정말 모든 집에 로봇 하나씩 있다라면 모든 공장들에서 사람이 이게 대체한다라면 그 기대를 미리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버블이란 단어가 나중에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보다는 꿈이 이기는 시장이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 메모리 관련해서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갑자기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는 누구도 그렇게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예상을 꿈꾸지를 못했었잖아요. 예, 그건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뭐 빅테크 기업에 그쵸. 종사하신 분들도 전 똑같다고 세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네. 벌어진 일로 인해서 실적이 금방 찍히고 그 서프라이즈한 실적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쪽은 우리가 상상 그리기 대회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렸던 그 세계가 이게 명확하게 뭐 1년 뒤가 될지 뭐 3년 뒤가 될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오고 관련한 시장은 너무나 돈을 많이 벌 시장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포트 안에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던 피지컬 AI 쪽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앞서 얘기했었던 전력 쪽도 좀 담아두고 하는 그렇게 AI 안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좀 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한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게 뭐 워낙 선호하시는 어떤 네. 업종들이 다르고 그러시지만 뭐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 건데 반도체도 너무 좋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계속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도전도 있는 게 결국엔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가 많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효율화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를 덜 쓰면서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마 모 경제지를 보시면 그 기사가 아주 크게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로봇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지금 너무 좋아서 이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이라든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 네. 이쪽은 일단은 로봇을 만들고 보자.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거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업사이드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익률 측면에서도 실제 비교해 봤었더니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나온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사실상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뭐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선호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지컬 AI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을 지난주부터 이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장본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또 우리 대표님께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날부터 주가의 랠리가 또 단기적으로 펼치셔서 근데 이게 랠리가 단기간에 그쳐질 랠리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지금 지난주 못 보고 오늘 봤는데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저는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떤 의제를 가장 좀 중시해서 보셨나요? 역시 증시에 도움이 돼야 될 네.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11월 3일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회담 내용들을 놓고 보더라도 트럼프가 굉장히 정제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아는 트럼프의 거친 모습이나 이런 건 없었고 어떻게든 뭔가 합의 내에서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없이 뭐 좋은 성과를 도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놓고 보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원칙적인 얘기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한다. 그다음에 이란에 대해서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원칙적 합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성명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유가가 빠져야 되는데 오늘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뭔가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던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게 이번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중국 방문에 대한 그 준비가 되게 미흡했었어요. 왜냐면 이란 전쟁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가기로 했던 시점보다도 뒤에 늦춰졌었고 그쵸.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실무진들이 먼저 가서 네.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실무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란과의 평화협상에 투입됐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회담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젠슨왕도 급조돼서 당신도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알라스카에서 했었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젠슨왕을 모시고 간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중국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H200이라는 걸 지금 10개 기업에 주기로 했고 줬으니 먼 걸 받았을 건데 현재 받은 걸 3B라고 하죠. 보통 보잉, 그다음에 비프, 소고기, 그다음에 빈 해서 대두
그래서 이 3비를 받았다. 요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세 가지는 확실히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큰 틀에선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지율엔 도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는 증시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네. 저희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건 뭐가 돼야 되냐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달 물가가 제일 정점이다라는 게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뭔가 유의미한 게 있었었고 그래서 미중이 공동으로 해서 뭔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면 지금 물가 부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이야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이거 한두 달 더 지속되면 증시 영향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증시 영향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물가도 되게 부담될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결되면 그래 지금 물가가 높긴 하지만 지금이 정점일 텐데 그러면 시장은 미래를 보니까 지금이 정점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물가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시장은 더 랠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일단은 본인들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공중 성명서에서 나오는 건지. 왜냐면 뭐 여기서 콩 사주고 보잉 사고 이런 건 우리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잖아요. 그건 트럼프 지지율에 뭔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미 회담으로 인해서 9월 24일에 또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니 2차적인 뭔가 있을 수도 있죠.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바로 큰 걸 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이게 제일 급선무다.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젠슨왕의 H200이라는 것도 많이 팔리게 되면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HBM은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도 좋아지고. 그래서 네. 아마 오늘 그 통신 장비라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장비 쪽, 네. 그죠?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 오늘 많이 오른 것도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최근에는 연준의 그 두 가지 책무 중에서 이제 고용과 물가가 있었는데 이제 고용을 좀 빼고 물가만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었잖아요. 이게 지금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최근에 제가 이제 화장품 업체에 계시는 모 대표님을 뵌 적이 있는데 화장품을 생산하기가 어렵대요. 용기가 왜요? 없어서. 보통 화장품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어. 이게 이제 원료에서 뽑아내는 그쵸, 그쵸.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네. 건데 이게 정말 없나 봐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정도가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쵸. 병원에서도 제가 볼 땐 무슨 물건들이 부족하다라고 주사기. 했는데 주사기 이게 결국 다 플라스틱하고 관련된 네. 건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제약이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다라고 우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도 물가고 사실 연준이 그렇게 해서 물가가 이번 달에 사실 피크라는 네. 생각이 들면은 하반기에 있는 금리 혹시 인상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잦아들 수 있게 하니까 시장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그럼요. 이제 상쇄돼서 좀 맞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칠 만약에 것 이게 같아요. 정말 장기화된다라면 네. 그러지 말란 법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도 그래서 이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네. 이란 정부가 되게 강경한 입장이 돼 있는 거고 왜냐면 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하죠. 시간은 트럼프한테 없는 거지 본인들한테 없는 게 아니니까 자꾸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최소한 아마 지금 통행세를 받아내려는 움직임들은 있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도 동의는 했다라고 하는데 이 동의를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그렇죠. 대해서도 그래서 구체적인 네. 방법론이나 아니면 이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가시적인 뭔가 얘기는 있을 건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중국도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대신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대가로 나름대로 중국에서 중국의 입지를 조금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보이겠죠. 예를 그래서- 들어서 위안화 사용을 더 늘리게 네. 한다거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해협을 푸는 것 자체가 급하니까 네. 그런 정도는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좀 지켜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중국도 뭔가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라는 얘기에서 뭐 이번에 H100 칩이나 뭐 여러 가지도 네. 있겠지만 대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시진핑 주석도 강하게 나갔죠. 네, 날카롭게 얘기하고 의례적으로 강하게 나갔고 이 강하게 나간 건 그냥 강하게 나간 게 네. 아니라 짜고 치는 각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본에 있었던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중국의 신문에 바로 보도가 됐는데 그렇군요. 이게 밖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보도가 됐다는 얘기는 의도됐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절대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고 이걸 침범했을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준 것 네네.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원래 의제안에는 히토류 관련 문제도 있었었는데 이번에 히토류 관련 문제가 의제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히토리 그렇다는 없어요. 얘기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걸 지금 모두 가져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일부는 가져갔어요.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근데 미국이 도움이 되는 건 가져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거 결국에는 이제 이란 콩.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예. 콩, 예. 배두 수입 예. 관련해서 그다음에 소고기, 소고기 수입 그다음에 관련해서 보잉 이렇게 해서 자,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본인의 지지율에 대한 얻음이 전부였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것도 그러면? 있으면 좋은 건데 네. 근데 이 뭐 콩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호르무즈예요. 호르무즈. 예, 아무리 콩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대도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생활고가 되게 어려울 텐데 네. 최근에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유가 때문에 실제 홈리스가 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주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뭐 거의 1년에 뭐 열 몇 번씩 가시는 분인데도 야, 이게 요즘 이렇게 늘었어 얘기할 정도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 지금 고유가 때문에 실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보면 이전보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 석유라는 건 우리가 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하는 여행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격이 올라가면 장기화되면 모든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트럼프도 본인이 처음 취임할 때 또 선거했었을 때 공약 중에 탑3 안에 드는 공약이 이거였었어요. 유가를 낮춰서 물가를 낮출게. 맞아요. 그 얘기는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유가가 장기화됐을 때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란 침공은 확실히 실패작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비너 씨가 연준 의장으로 선임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장 안에서 산업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당화 될 수 있는데 또 매크로 지표 중에서 금리를 보면은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이번에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물가도 그 정도로 마무리된다면 괜찮고 캐비너 씨도 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는 않고 한다면 하반기에 시장 흔들 만한 요인 중에 금리 인상은 좀 어떻게 좀 지원해도 되는 걸까요? 금리는 인상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물가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 기조가 길게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네. 그럼 왜 그래라고 말씀을 주시면 네. 사실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번 달에 나왔었던 미국의 고용이 아마 16만 명인가 11만 5천 명인가 그래서 예상보다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좋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되게 중요한데요. 고용이 만약에 되게 좋아져서 나중에 고용 때문에 물가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뽑으면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부족하면 인건비를 더 줘요. 그쵸. 내가 사람한테 제가 만약에 커피숍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시간당 1,000원 더 줄 테니까 우리 와서 일할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네. 정상인데 이번에 보시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에 고용이 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용의 질이 너무 안 좋은 게 파트타이머만 좀 많이 늘어나는 거였고 오히려 시간당 임금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 안에는 네. 현재 일자리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약간 안 좋은 쪽 시그널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또 실업률 중에서 일반 실업률은 4%대로 안정이 돼 있지만 유투 실업률이라고 해서 광해 실업률이 있어요. 이것들은 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고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들기는 어렵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유가 오르면 나중에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일시적인 발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제 금리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주셨지만 여전히 저는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금리다라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바뀌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에서 하나는 첫 번째는 지금 어쨌든 금리를 우리가 동결할 거로 다 믿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한번 있었을 때
그때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라는 게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경기가 어쨌든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좋아지면 또 금리는 올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의외로 시장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경기도 좋아서 올라가 그러면 돈이 더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절대금리가 높을 때. 그래서 금리 올렸더니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정도면 많은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도면 금리가 너무 높아. 그래서 너무 힘들겠는데 라고 할 때는 정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끝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비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먼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능하다면 매주 우리 이선우 대표님을 모시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못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스케줄 워낙에 바쁘시고 해가지고 못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기 우리 대표님 앞에 보이시는 이선협의 이기는 투자사령부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네. 7,981포인트 그러니까 8,000P를 19포인트. 우리가 7,999까지 갔어가지고 네. 물론 이거를 뭐 의미를 부여를 굳이 왜 하느냐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8,000P 어떻게 대표님 오늘 달성에 대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오늘은 뭐 미국의 반도체 관련 네. 기업들이 조금 미끄러져서 약간 혼조를 보였어요. 약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에는 여러 업종들이 시장을 같이 주도를 할 거라고 봐요. 뭐 네. 최근에 보니까 한국도 업종이 많이 쏠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쏠려 있음에도 그 업종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다양했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이게 AI와 관련돼서 파급 효과들이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시장이 이 AI 투자와 관련된 파급 효과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미국에 비해서.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AI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국가죠. 네. 돈을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한 돈이 미국보다는 한국으로 더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받은 한국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아까도 뭐 여러 댓글에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뭐 여러 기업들이 파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과급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보여지는데 그 성과급을 제가 주식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시간이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 지금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천문학적인 성과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인당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뭐 7, 8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성과급들이 나오면 내수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반드시 않나요? 좋아집니다. 시차를 두고 네. 지금 내수 어렵잖아요. 반드시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만 받는 게 아닌 거고 이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성과급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AI 산업의 수혜 업종이 지금 저희가 피지컬 AI 뭐 전력도 얘기했는데 국내에서는 내수까지 있겠네요. 되는 거예요. 내수까지. 네. 그래서 지금 내수 기업들 움직이는 게 맞아요. 심상치 않은 이유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들이 이런 어떤 소득이 생기게 되면 올해만 생길 건 아니잖아요. 그쵸. 확실히 지금 보아하니 내년 내후년에도 가능성이 되게 네네. 높다라고 보면 이분들의 소비 여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비 여력과 관련된 기업들도 제가 볼 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지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결코 작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남들은 파업이라고 읽는데 저는 내수 활성화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주식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파업에 대한 이슈 혹은 정말 이제 파업을 하게 됐을 때 그 손실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감을 작용시키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 그럼요. 문제고 어떻게든 타결이 될 그러니까 것이다. 이게 성과급이 타결은 100%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성과급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익을 우리 노조분들한테 옮겨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한테 옮겨오면 뭐가 되죠? 이게 소비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거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받으시는 거고 또 이 업종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사업장에서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노사가 완만하게 우리 그 사업체에서도 정말 나중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노조분들도 정말 훌륭하신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그 정도 성과급을 받아가면 내수는 분명히 올라온다. 그래서 내수 관련 기업들도 결국 AI 투자에 간접 효과를 받고 있는 모습.
모습들인 거고 이거는 우리가 미국과 또 다른 모습이다. 왜 그 투자가 미국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쵸. 미국은 움직이지 않는 업종이 우리는 움직이는 업종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소비도 한다. 근데 뭐 집도 사겠지. 그리고 차도 바꾸겠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1, 2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 500만 원 받고 그럼 소고기 사 먹고 끝날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그 정도 소비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조금 그 경제학적 용어로는 웰스 이펙트라고 해서 부의 효과라고 많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내가 임금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런 상여금을 많이 받는다거나 주시장이 좋아진다거나 또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지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한번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살 때 주식도 사겠죠. 예, 맞습니다. 네. 주식도 사면 증시에도 유입된 자금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지만 영향이 있겠죠, 확실히. 그럼 또 증권주도 좋고 가능하죠. 되게 다 퍼지네요. 맞습니다. 예. 결국에 AI가 만들어낸 그 호황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펼쳐지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그럼요. 있고. 저도 왜냐면 이제 예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 네. 우리나라 사업들이 좋아질 때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질 때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실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로 확실히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네. 오는 그 규모가 지금 뭐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실제 역대급 규모잖아요. 그럼 내수도 역대급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우리 그 내수와 관련해서 그 소자영업자분들이나 이분들이 꼭 반드시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긴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온기가 안 닿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긴 하지만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어떤 큰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혹시 많이 성과급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진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식당도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주시고 그죠? 그런 쪽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한번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부의 뭐 웰스 이펙트라고 하지만 그게 약간 선순환 예, 구조가 그게 제일 되는. 좋은 거죠. 그분들한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네. 가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또 이선엽 대표님의 이기는 투자사령부 이미 많이들 구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매주 모실 수 없을 때는 이 투자사령부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선엽 대표님 목소리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도 대표님의 이 컨텐츠를 눈 감고 약간 ASMR처럼 듣는 분들도 많다라고 해요. 이제 오늘 이 컨텐츠도 여러분께 뭐 여러 가지 소중한 뭐 내용도 있었지만 편안한 이제 투자하는데 편안한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